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언어문화 수업 지금 이제 4주차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수업은 네 번째 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고 있는 내용은 이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과는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그렇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호칭어와 지칭어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요. 선생님이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나라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가르쳐 준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한테 소개해 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하고 좀 같이 볼까요? 자, 먼저 그때 질문 중에요. 자, 1번과 2번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같이 봤습니다. 어떤 호칭이 한국에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 이모나 언니 같은 거, 네, 이런 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야기 들어봤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배우면서 호칭어를 잘못 쓴 경험이 외국 학생들한테 참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네, 아마 선생님이 외국에 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 말하는 것처럼 번역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실수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이 3번에 대한 답을 한번 볼게요. 자기 나라나 아니면 자기 어떤 지역에 뭐 나라가 이렇게 크면 북쪽하고 남쪽도 호칭이 다르잖아요. 네. 그 특별한 호칭어나 지칭어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왔을까요? 먼저 선생님이 만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주겠습니다. 20대나 40대로 보이는 여성들요. 자, 여기서 20대는 선생님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알고 있죠? 20대는 20살. 여러분 몇 살이에요? 예, 대학생들 보통 이 나이죠. 20살에서 29살까지. 네, 이 나이가 20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20대예요? 선생님도 20대. 네. 미안합니다. 네. 20대에서 40대. 그러니까 40대면 40에서 49, 49살이잖아요. 자, 40대로 보이는 여성들에게 미인,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 더 뷰티, 네, 미인 아니면 나이 더 많은 여성들에게는 언니, 누나 이런 말을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길을 물어볼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저기요, 실례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시작한다면 중국에서 미인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내가 미인이에요? 아니면 그 언니, 나, 누나, 남자는 누나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면 그 대답해주는 사람, 나? 내가 아직 언니나 누나야?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보면 언니, 누나 아니고, 그렇게 안 보이고, 그냥 아주머니, 아저씨 같거나 할머니 같은데, 그래도 언니, 누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기분 좋게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요. 우즈베키스탄 학생한테서 들은 건데요. 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크라고 부르고, 근데 이 아마크라는 건 사실 아버지의 이 형제를 부르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삼촌 같은 거네요. 삼촌. 네.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이 아마키라고 아마크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을 묻거나 무언가에 대해 물어볼 때 나이가 많은 남성분들이 부르는 그런 호칭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말에서도 아저씨라고 하는 것이 아저씨가 몇백 년 전에요. 300년, 400년 전에 아저씨가 그 아버지의 brothers, 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아저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하고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오빠, 작은 누나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수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 친척들이 동생, 친구, 신부, 조카, 그 다음에 신부는 뭐 양가라고 부릅니다. 등등등. 자, 이 중에서 이 형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국 학생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은행, 뱅크, 은행이고요. 통장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 등록 카드, 아이디 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가는데 은행에 가서 외국 학생들이 거기 보통 은행에 가면 뭐 20대, 30대 여자들이 많아요. 일하는 사람 중에.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나, 그러니까 일하는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길에서 만난 사람도 아니고요. 처음 보는데 누나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의 직원들이 깜짝 놀라요. 그렇지만 그냥 기분 좋게 뭐 대답은 해줘요. 내가 누나처럼 보이는구나. 그런데 이 남학생이 거기에서 형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형수는 뭐냐면요. 내가 남자예요. 나의 형의 와이프, 부인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형수예요. 자, 그래서 형수님이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런 나이의 여자에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형처럼, 형수처럼,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좋은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결혼을 빨리 안 하거든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 20살 정도 여자들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에서 요즘 20대보다 30대 신부가 더 많고요. 그래서 그 누나라는 말은 결혼을 했다 안 했다가 없지만 이제 형수라는 말은 결혼을 했다가 되죠.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갑자기 형수라고 하니까 이 은행의 직원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은 한국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네, 여러 문화와 함께 맞게 불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아가씨라는 말이요. 중국에서 아가씨는 호텔의 이제 종업원을 지칭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길 가다가 우리는 그냥 20대 결혼 안 한 것 같아. 그냥 미스로 아가씨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를 중국에서는 좀 안 좋은 뜻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가씨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을 때, 왜 나에게 아가씨라고 하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괜찮아요. 그냥 결혼 안 한 여자처럼 보이면, 네, 미스 아가씨라고 해요. 그래서 아가씨 그러면 사실 길에서 저 아가씨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네 라고 기분 좋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재미있었는데요. 중국 대학에서 그 대학교 안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동창이라는 호칭을 쓴다고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앞을 막고 있으면 동창아 길 좀 비켜줘 라고 말한다고.
자, 한국에도 동창이란 말은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 반 친구들, 클래스메이트 이런 의미죠. 그런데 한국에서 동창이라는 말은 호칭어로는 쓰지 않고요. 보통 내가 졸업한 후에 그 옛날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 초등학교 동창을 오늘 만날 거야. 중학교 동창이야. 저 친구 나 고등학교 동창이야. 뭐 이런 정도로는 쓰는데요. 호칭어로는 쓰지 않습니다. 베트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주로 친절하게 부른다.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 부른다. 그래서 나이에 차이가 많으면 이렇게 부른대요. 일단 이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남자면 아저씨, 여자는 이모라고 부른다고요. 아저씨. 네. 그럼 이렇게 합니까? 선생님이 남자라면 이미향 아저씨, 그 다음 선생님이 여자라면 이미향 이모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한국하고 뭐가 다르죠? 한국에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나이가 많은 모르는 남자에게 호즈아카라는 특별한 호칭을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원래 이 말의 뜻은 우리나라와 무슬림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이라고요. 아라비아의 메카 도시에 갔다 온 사람을 말하고 그 도시에 안 갔다 온 것이라도 존경하고 앞으로 갔다 오기를 바란다는 그런 좀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호칭어로 소개를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것처럼 다른 나라의 학생들하고 자기 나라의 특별한 호칭을 한번 말해서 서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통역이나 번역을 할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만약에요, 여러분 나라에서, 자, 한국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분을 유명한 곳으로 가이드, 안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말을 이해하기 바쁘죠. 한국말을 여러분 나라의 말로 바꾸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할 말은 여러분 나라의 말을, 이런 특별한 말을 한국어로 바꿔서 한국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많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게 자기 나라의 말을 한국어로 바꿀 일이 많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 될 거예요. 지금 공부할 때는 한국어를 여러분 나라의 말로 이해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나라의 말을 한국어로 바꿀 일이 많아요. 선생님 말 이해되죠? 그래서 언어 문화를 배우는 이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많이 내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숙제방에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주면 선생님도 다른 친구들한테 이 수업에서 여러분 나라의 특별한 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글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뭐죠? 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지금 가지고 와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호칭어와 지칭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호칭어란 뭐라고요? 네, 호칭어란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칭어란 그리고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칭어란
가리키. 이 손가락 보세요. 이거.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 호칭어는 그 나라의 언어 문화와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호칭어를 네 가지 방법으로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타입, 네 가지 유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빨리 기억해 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선생님이 말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자, 이때 생각해야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입니다. 네, 뭐죠? 네, 가족 호칭어입니다. 선생님이 가족 호칭어라고도 했고요. 아니면 그 친족 호칭어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네, 사회에서 만난 사람 중에 그 사람의 직함이나 직급이 있으면 여기에 님을 붙여서 써주는 겁니다. 사장, 사장님, 과장, 과장님, 교수, 교수님 같은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가 뭐였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나라에도 있는 거죠. 네, 이름으로 부르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그냥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요. 자, 이름의 높임으로 할 때는 네, 씨를 붙여줘야 되고요. 이미향 씨처럼. 근데 그 사람이 직급이 있으면 2번으로 불러야 되죠. 이미향 씨 아니고 교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가 뭐죠? 네, 대명사로 부르기죠. 대명사가 이제 너 같은 거죠. 너. 근데 한국에 너로 너, 자기, 자네, 당신, 그대 같은 말이 사전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너는 친구나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그 동생, 나보다 나이 어린 아이가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만약 너라는 말을 잘못 쓰면 바로 이렇게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 1번이나 2번을 먼저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3번이나 4번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 여러분 나라 사전에 당신이 높임말로 있어도 실제로 한국에서 당신을 높임말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사전에 있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진짜로 당신은 사전에 높임말로 있기 때문에 높임말로 배웠다. 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그것 때문에 실수해서 그 학생에게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당신은 조심해서 씁니다. 당신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husband and wife, 네, 부부 관계예요. 그때 서로 당신, 자, 당신은 오늘 저녁을 밖에서 먹을 거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당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봤죠. 그러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네. 2, 1, 2, 3, 4. 네 가지 경우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회생활 속에서요, 가족 호칭어가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쓸까라는 거죠.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맞을까? 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요, 가족 호칭어가 아닌 그런 호칭어를 배우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호칭어를 어떻게 쓰면 되냐예요. 자, 사회생활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집에서 큽니다.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하고 같이 크죠.
그 다음에 친척들을 만납니다. 아버지의 형제, 어머니의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이렇게 만납니다. 거기에서 그냥 내가 실수를 하면 이제 혼나지만 그래도 배우면 돼. 뭐 이렇게 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제 사회생활은 내가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관계로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아이인데요, 잘 부탁합니다.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때 자, 아까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가서 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가족의 관계가 아니죠. 네.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언니, 누나, 형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주 큰 실례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아주머니라는 말을 쓰면 네, 바로 그 사람은 회사를 못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할 건데요. 조금 쉬고 올까요?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